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 주제는 바로 밀레니얼 세대의 직업 의식입니다. 그중에서도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폴리워킹, 그러니까 여러 직업을 동시에 갖는 현상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최신 아티클들을 좀 보면서요, 밀레니얼이 어떻게 여러 직업을 가지면서도 번아웃은 피하는지 그 방법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특히 리더나 인사 담당자, 또 대학에서 취업 관련 업무하시는 분들께는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아카데미즈라는 연구기관 조사가 있는데요. 보니까 밀레니얼 세대의 절반 이상, 52% 정도가요, 이미 부업을 하고 있대요. 네, 상당히 많죠. 근데 더 놀라운 건 4명 중 1명은 3개, 3명 중 1명은 심지어 4개 이상 수입원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한데요? 그렇죠. 이런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첫째는 역시 경제적인 압박입니다. 아무래도 학자금 대출 부담도 있고 임금은 잘 안 오르는데 생활비는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인 문제죠. 네, 그래서 추가 수입이 꼭 필요한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 아카데마이즈드 자료 보면 부업으로 연평균 한 12,700달러 정도, 기술 쪽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뭐 45,000달러까지도 번다고 하니까요. 이게 무시 못할 수준이거든요. 와, 액수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둘째로는 이제 기술 발달도 큰 역할을 했고요. 디지털 플랫폼이나 원격 근무가 확산됐고 심지어 AI 도구 같은 걸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밀레니얼 한 35% 정도가 부업 관리에 이런 도구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기술 덕분에 여러 일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해졌군요. 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거죠. 셋째는 고용 안정성에 대한 생각 자체가 좀 변했어요. 과거에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직장 하나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구나 이런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러 수입원으로 커리어 안정성 자체를 좀 확보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랄까 가치관의 변화도 있어요. 예전처럼 승진 사다리 오르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연성이나 자율성, 또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요. 그러니까 열정을 따르는 일과 현실적인 수입,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동인들을 잘 이해하는 게 결국 밀레니얼 인재들을 뽑고 또 관리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랄까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여러 직업을 가지면서 얻는 예상치 못한 장점들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수입원이 여러 개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위험 분산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커리어 관련해서 좀 더 과감한 시도를 해볼 용기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다양한 일을 하면서 여러 기술을 정말 빠르게 배우게 되고 다른 분야 사람들하고 네트워크 쌓을 기회도 생기고요. 맞아요. 경험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뭐랄까 한 회사에만 얽매이지 않으니까 좀 무리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내 업무 경계를 지킬 힘이 더 생겨서 스트레스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런 자율성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들만큼이나 사실 그림자도 상당히 짙어요. 역시 번아웃 문제겠죠. 맞습니다. 그 무들이라는 직장 학습 플랫폼 연구를 보면요. 미국 직장인 거의 3분의 2, 66%가 번아웃을 경험했대요. 66%요? 엄청나네요. 네. 원인도 다양해요. 뭐 과도한 업무량, 부족한 자원, 경제적인 불안감, 또 인력이 부족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거, 심지어는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 걱정하는 것까지 정말 복합적입니다. 하긴 요즘 그런 걱정들 많이 하죠. 특히 폴리워킹의 경우는 더 직접적이죠. 아까 그 에카데마이즈 조사에서 여러 직업 가진 밀레니얼 중에 42%가 장시간 근무 때문에 번아웃을 겪었다고 답했고요. 26%는 대인관계 문제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와, 42%면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관계 문제까지. 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폴리워킹이 주는 분명한 좋은 점들과 이 번아웃이라는 심각한 위험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게 핵심일 텐데요. 자신한테 맞는 어떤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 수입원, 그러니까 앵커를 딱 정해놓고 그 주변에 여러 부가적인 프로젝트,
궤도들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 앵커와 궤도 접근법. 네. 아니면 여러 전문 분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걸 조합하는 포트폴리오 커리어 방식도 있고, 또 본업이랑 전혀 다른 분야에서 부수입을 얻는 우리가 흔히 아는 전통적인 부업 모델도 있죠. 그렇군요. 어떤 모델을 택하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성공의 열쇠예요. 첫째는 시스템이랑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과 경계요? 네. 예를 들어서 달력에다가 이 시간에는 이 일만 한다. 이렇게 특정 시간대를 딱 정해놓고 지키는 거. 타임 블로킹이라고 하죠. 이게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든 디지털로든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메일 계정이나 폴더 같은 거요. 아, 확실히 분리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반복적인 행정 업무 같은 건 자동화 도구를 좀 써서 정신적인 에너지를 아껴야 하고요. 둘째는 회복 시간을 의식적으로 확보하고 이걸 최우선순위에 둬야 합니다. 회복 시간, 중요하죠. 네,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역할 바뀔 때 잠깐 필요한 완충 시간 같은 것도 일정에 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에너지가 제일 넘칠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배치하는 식으로요. 아, 에너지 레벨에 맞춰서요. 그렇죠. 셋째는 번아웃이 오기 전에 그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해요. 계속 피곤하거나 두통이 있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증상, 아니면 자꾸 짜증이 나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정서적인 변화, 또 집중이 잘 안 되고 자꾸 실수하는 행동 변화 같은 걸 잘 살펴봐야 합니다. 미리 감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노력인데 조직 차원에서도 이런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지, 또 번아웃을 좀 일찍 감지할 시스템은 없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조직의 역할도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이걸 지속하려면 명확한 재정 목표를 세우고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추적하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맞아요. 목표가 있어야죠. 아, 이 정도 벌면 충분하다 이런 기준이 있고 목표에 가까워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힘든 시기를 좀 버틸 힘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업무량을 좀 줄이거나 특정 일을 그만둘지 이런 출구 전략 같은 걸 미리 정해두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전략적 접근이죠. 실제로 에커데머이즈드 조사 보니까 밀레니얼의 58%가 장기적으로 여러 직업이나 수입원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답했어요. 58%요? 과반수가 넘네요. 네, 이 58%라는 숫자는 이제 폴리워킹이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미래의 일하는 방식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하나의 큰 흐름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결국 조직들이 인재를 어떻게 관리할지, 경력 개발 경로는 어떻게 설계할지, 복리후생 제도는 어떻게 바꿀지 이런 걸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핵심은 결국 전략적인 계획입니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역할들을 신중하게 고르고 명확한 경계를 세우고 회복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면 번아웃 없이 재정적인 안정도 얻고 개인적인 성장도 이루는 그런 커리어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밀레니얼 세대의 폴리워킹이라는 현상이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와 가치관 변화가 맞물린 좀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또 매력적인 이점도 많지만 그만큼 심각한 번아웃 위험도 안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습니다. 그렇죠. 양면성이 뚜렷하죠. 그래서 결국 성공적인 폴리워킹을 위해서는 의식적인 전략, 그리고 경계 설정, 또 충분한 회복이 필수적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조직이나 기관은 이런 폴리워킹 트렌드에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올 미래 인재들의 이렇게 변화하는 직업의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주려면 우리 조직의 구조나 평가 방식, 복지, 관리 방식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